호주 9천억, 아랍에미리트 4조 4천억, 이집트 2조 원, 2022년 수주에 성공한 K방위 산업의 성적표입니다. 1분기에만 K방산은 세계적으로 7조 원 넘게 수주하며 글로벌 방산 수출국으로서 그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혼자서 4조 원을 수주한 국산 미사일의 자존심, 천궁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K방산의 새로운 주자 천궁,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비스트 모드. 2019년 미국의 한 언론에서 한국군의 국방비 투자 상황에 대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죠. 기사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 한국의 국방 예산이 15% 늘어났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기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19에서 2023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7.6% 증가해 2023년 4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2022년 세계에서 대략 5번째로 가장 큰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 기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예상보다는 작지만 2019년 이래로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죠. 이렇게 증가하는 국방비 중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연구개발비인데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첨단 무기 개발의 성공과 수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죠. K-POP,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방위산업의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K-방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미사일입니다. 최근 한국의 미사일 천궁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넘게 팔리며 K방산의 신기원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육군 중심의 이미지가 강했던 K 밀리터리의 이미지를 바꾸기에 충분한 성과였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1970년대 시작된 백곰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감 고조와 함께 자주 국방 강화에 대한 절실함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200km급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비밀리에 착수했는데요.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미군이 국내에 배치했던 나이키 허큘러스 미사일을 모방해서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자력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소련,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1979년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협정으로 인해 백곰 미사일은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기의 미사일도 양산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은 그 명맥이 끊기게 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1981년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는 좌초되었던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미사일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배치한 탄도미사일인 NHK-2 현무 미사일입니다. 다만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1986년 전력화된 현무-1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80km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후로도 미사일의 개발 및 개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었죠. 다행히 1차 개정 이후에 미사일 개발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물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되었습니다. 천궁의 시작은 호크 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98년 공군이 969억 원을 투입해 시작한 철매2 프로젝트였는데요. 미국의 호크 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되어 1960년대부터 실전 배치되었는데 1998년 시점에서는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체계로의 대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2006년 4월 철매2 사업의 착수가 결정되었고 2010년에는 천궁으로 정식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한국의 패트리어트 천궁 미사일이 탄생했습니다. 천궁은 전투기 등 비행기 요격 용도인 천궁-1과
중고도 미사일 요격 용도인 천궁2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천궁1은 한 기의 발사대가 8기의 유도탄으로 구성되고 유효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 최대 속도 마하 5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고, 천궁2는 구체적인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유효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궁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유도 무기 체계를 원하는 소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도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가성비 좋고 정치적 문제도 엮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천궁2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궁 1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차량 1대와 지휘 통제 차량 1대, 발사관 8기를 장착한 발사대 차량 4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한화 디펜스가 발사대와 적재, 수송 차량을,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 체계를 제작하고 이를 LIG 넥스원이 공급받아 체계 종합을 담당하여 최종 완성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날 나온 3개사의 공시를 살펴보면 금액적으로 LIG 넥스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천궁2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LIG 넥스원의 매출 관련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 11월 17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소식이 나오자 LIG 넥스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LIG 넥스원은 어떤 기업일까요? LIG 넥스원은 LIG 그룹 계열의 방위 산업체로 1976년 설립된 금성정밀이 그 시초이고,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정부로부터 매출을 내고 있는 내수 중심의 방산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은 신규 수주나 수출 이벤트가 있을 때 실적 기대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주식인데요. 예를 들면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을 때 주가가 이틀간 약 18% 상승한 적이 있었고, 또 같은 해 8월 방위산업청으로부터 근접 방어 무기체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리고 11월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보도 소식이 있었을 때와 2022년 1월 그 소식이 공시로 확정되었을 때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후 실적 발표를 통해 실제 수익 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었을 때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염두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국방 강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고, 천궁 외에도 현궁과 신궁 등 경쟁력 있는 첨단 무기군을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원 역시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군수물자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최첨단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바로 그 중심에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